남원시의회는 섬진강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한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홍수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전북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재난 예방 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이 됐습니다. 자신의 동거녀와 내연남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이 됐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터키 이스탄불 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입국한 이후 공항버스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터키 공항에서 발급한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고 국내 접촉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는 내년에 국비 70억 원 등 104억 원을 들여 농어촌 보건진료소 시설과 장비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취약지역 보건기관의 의료 환경 개선과 시설 개선, 장비 보강 사업이 추진됩니다. 도는 보건진료소 22곳에 대한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159대 설치, 보건사업 차량 13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남원시의회는 섬진강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한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홍수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문형 규정과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항구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원에서는 지난달 6일에서 8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섬진강 제방마저 붕괴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전북도는 큰 피해를 입고 전북도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북 지역 재난 예방 시스템 재점검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을 김남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의회 최영일 부의장입니다. 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공공시설은 사방댐으로 약 450곳이 피해를 입었고요. 총 363억여 원의 피해 금액이 추산됐고, 다음으로 하천인데요. 도내 전체 하천 174곳에 230억여 원, 또 그리고 소하천이 약 243곳에 117억여 원, 도로가 233곳에 115억여 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전북 14개 시군 지역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남원시가 517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순창뿐만 아니라 완주, 진안, 무주, 장수가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이들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당연한 소리입니다. 2020년 8월 7일 새벽 기상청은 섬진강 하류 지역 등지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집중된 호우로 강물이 대거 불어났고 섬진강댐 수위가 급격하게 오르자 수자원공사는 방류량을 최대치 1,868톤보다 초과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집중호우도 문제지만 섬진강댐에서 한꺼번에 방류한 많은 물이 중하류에 몰려 강물이 대거 불어났고 그리고 유속이 빨라져 하류 지역 침수 피해가 확산된 겁니다. 결국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스템인데도 수자원공사가 하류로만 물을 방류한 것은 전형적인 인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물난리 걱정 없는 도내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순창 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해서 총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명 운동하기 전에 섬진강댐 부실 관리로 인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환경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1인 시위와 천막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순창은 지난 8월 초에 발생한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창 지역 풍산면과 유등면 농경지 80헥타와 하우스 5.6헥타 등 농경지와 시설물 피해가 아주 커서 농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어서 눈뜨고 가만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이 지역은 상습 침수 구역이어서 올해처럼 폭우가 반복되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습 침수 구역임에도 농촌공사와 그리고 관리구역, 순창군과 관리구역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배수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를 위해 순창 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문화유산 5대 강은 한강을 비롯해 섬진강, 그리고 낙동강, 영산강, 금강입니다. 이 5대 강은 한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그 어디보다도 중요한 댐이고 섬진강이 영산강보다 더 길지만 유역을 따로 관리하는 홍수 통제센터가 없습니다. 섬진강댐 유역, 섬진강 물을 통제 관리하는 섬진강 유역 환경청이 없다는 것도 이번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예비 방류량을 결정지을 수 없었거든요. 섬진강댐 물관리를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맡겼기 때문에 섬진강댐 물관리 통제 실패의 난을 겪은 것이죠. 다시는 홍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가장 잘하는 이는 섬진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섬진강 유역 환경청의 설립은 섬진강 유역에 뿌려내려 살아왔고 살아갈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난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수장과 배수문, 유수지 설치 등 종합적인 배수 개선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의 동거녀와 내연남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쯤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내연남 42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가계 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2학기 재학생입니다. 원광대는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발할 계획입니다. 앞서 원광대는 코로나19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90회 춘향 선발대회에서 서울 출신 신슬기 양이 춘향진으로 선발됐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진 대회에서 서울대 기악과에 재학 중인 23살 신양이 춘향진으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에는 서울 출신 22살 김태은 양, 미에는 경기도 용인 출신 김현지 양이 각각 선발됐습니다. 춘향재전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사전 합숙을 취소하고 소규모 면접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로 다양한 활동을 해서 아름다운 남원의 사랑의 도시 남원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전북도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나섭니다.
도는 올해 매입량을 7만 3천여 톤으로 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 환산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정부의 총 매입량은 48만 6천여 톤으로 이 가운데 전북 지역의 배정량은 15.2%입니다. 16년 만에 전북 지역에서 치러지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14일부터 8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등 도내 7개 경기장에서 치러지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술 경기 중심으로 축소 개최됩니다. 전북도는 자가 진단과 전자 출입 명부 작성,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대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재난에 취약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됩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북도와 안전관리자문단 등이 오는 25일까지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91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전북도는 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시와 관련해 지원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진학 상담실이 운영됩니다. 상담은 15일부터 22일까지 전북도 교육청에서 진행되는데요. 정읍과 남원, 김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운영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고3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부와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 등 수시 전형 지원과 관련된 개인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광역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광역 구심점이 없는 전북 지역의 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필두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청권은 이미 초광역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물밑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이 부울경은 1,000만 인구를 한 대로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점이 약한 전북은 초광역 전략은커녕 각 지방정부와 정치권 간 각계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기초자치 단위부터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인구 증가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공간적 편중은 2035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대도시의 광역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전략을 각 지방정부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는데요. 특히 지방 대도시와 혁신도시, 중소도시와 주변지역 간 광역적 연계 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체계 구축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간 만큼 가벼운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19도, 한낮 기온은 25도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임실 26도, 순창 28도, 그 밖의 지역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서늘한 기온이 강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